5월 11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이 소수 기득권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기반이어야 한다며 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14일 처음 만나 재정정책과 토마정책의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보증권은 차익결제거래 계좌의 신규 약정과 매수 주문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유가 장기화 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며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 호조가 주도하는 불균형 성장의 성격이 강해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포용 금융 추진에 나섰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왜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과거 연체 이력과 기존 자산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 한번 신용이 낮아지면 더 높은 금리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이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사회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용평가 체제와 중금리 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첫 회동을 갖습니다. 올해 1월 기획처 분리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독대로 재정과 토마 정책의 협력 체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 후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성장과 물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토마 재정정책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 사회, 교육 등 구조개혁까지 폭넓게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자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교보증권마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CFD 신규 주문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은 136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용융자 잔고도 35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사의 대출문이 닫히자 투자자들은 최대 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CFD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유한양행 CFD 잔고만 3,228억 원에 달하는 등 우량주와 바이오 섹터에 수천억 원 규모의 레버리지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증권업계는 연쇄적인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창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제유가의 장기 고공 엔진이 지속될 경우 물가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국제유가가 10% 오를 때 석유류 가격은 평균 2% 상승하나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상승이면 2.69%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운송 불확실성 시 0.2%포인트까지 확대되고 근원물가도 0.1%포인트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DI는 고유가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높아지고 내년에는 1.8%포인트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 대응이 물가 파급을 축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